여러분, 만약 도시 전체가 정전이 돼서 신호등이 다 꺼져버리면 자율주행 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밤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고 테슬라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이 증명한 테슬라 AI의 진짜 실력, 그리고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테슬라의 승차 공유 차량 등록, 현황과 일론 머스크의 중동 행보와 스페이스X 소식까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소식들을 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가장 핫한 소식인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밤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시내 신호등이 모두 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자율주행의 양대 산맥인 웨이모와 테슬라가 보여준 반응은 극과 극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웨이모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웨이모의 차량들이 작동을 멈추면서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반면에 테슬라의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차량들은 어땠을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혼잡한 교차로를 자연스럽게 통과해서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별다른 소란도 없었고 뉴스거리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이건 두 회사가 추구하는 기술의 방향성, 즉 철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웨이모는 정밀 지도와 약속된 규칙에 의존합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그려진 지도 위에 자기 위치를 딱 찍고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 지금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통신으로 확인하면서 달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정전이 돼서 신호등이 꺼지니까 웨이모 입장에서는 약속된 규칙이 깨진 겁니다. 입력된 데이터에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시스템이 안전을 위해 그냥 멈춰버린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즉 예외적인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지도가 아니라 인간처럼 눈, 즉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에 의존합니다. 사람도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눈치껏 주변 차들을 보면서 여기가 지금 신호가 없으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천천히 가야겠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테슬라의 인공지능도 똑같이 판단한 겁니다. 꺼진 신호등을 보고 당황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사방향 일시정지 구간으로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한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웨이모가 통제된 시뮬레이션 속에서 곱게 자란 온실속 하초라면요. 테슬라는 전 세계의 거친 도로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자란 그런 야생마예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수십억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맑은 날씨뿐만 아니라 폭우, 폭설, 난폭 운전, 그리고 이번처럼 도시가 암흑천지가 되는 정전 상황까지 온갖 그런 더러운 데이터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AI에게 이번 정전은 처음 겪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학습 데이터에 있는 아는 문제였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예요. 웨이모는 중앙관제센터나 서버와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정전 때 통신망이나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면 차량들이 중앙의 지시를 받지 못해 멈췄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걸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중앙 시스템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테슬라는 인터넷이 끊겨도 잘 달립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두뇌가 서버가 아니라 차량 내부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차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나 통신이 안 터지는 시골길에서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번 사건은 웨이모 방식은 특정 도시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전 세계로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반대로 테슬라는
방식은 어디서든 통한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력이 증명이 되니 테슬라의 사업 속도도 무섭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어 지역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위해 그러니까 그 로보택시죠. 지금은 이제 그 안전요원이 타 있는 그 택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등록한 차량 숫자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8월만 해도 등록된 차량이 28대에 불과했거든요. 지금은 무려 1655대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6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운전자 수도 800명 가까이 등록했는데요. 이건 현재 테슬라 직원들이 안전요원으로 탑승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테슬라가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버처럼 승객을 태우고 배차하는 그 앱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웨이모가 수년에 걸쳐서 겨우 늘린 차량 숫자를 테슬라는 공장에서 차를 찍어내듯이 단 몇 달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규제만 풀리고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면 저 자리에 있는 이제 운전자만 쏙 빠지고 이제 완전한 그 안전요원이 없는 로보택시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요, 일론 머스크의 행보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그 아랍에미리트 UAE를 방문해서 두바이 왕세자와 회동을 가졌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두바이 함단 왕세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일론 머스크를 옆에 태운 채 두바이 시내를 투어했다는 점이에요. 아랍 문화권에서 손님을 위해 직접 운전을 한다는 건 최고의 예우와 친밀감을 표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 만남이 투자자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바로 오일머니라는 막대한 자본과 일론 머스크라는 최고의 기술의 결합이에요. UAE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위해 AI와 우주 산업의 사활을 걸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갈 돈과 규제 없는 테스트 장소가 필요하죠. 특히 두바이는 규제가 적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스타링크, 옵티머스 로봇을 마음껏 테스트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를 이제 등에 업고 해외에서는 중동의 자본 지원을 받는 그야말로 완벽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요, 짧게 그 스페이스X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스페이스X가 2026년 2월 나사의 크루 12 임무를 확정 지었습니다. 벌써 12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인데요. 경쟁사가 기술적 문제로 고전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벌써 12번째 정규 미션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는 우주 비행을 특별한 이벤트에서 정기적인 운송업으로 바꿔놓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임무에는 미국, 유럽, 그리고 러시아 우주 비행사까지 모두 탑승합니다. 이 비행은 과학 연구는 물론 향후 달과 화성 탐사 임무를 위한 기반을 지원하고요. 국가 간에 갈등이 있어도 우주로 가려면은 스페이스X를 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쟁사들이 기술적 문제로 헤매는 동안 스페이스X는 우주 운송을 마치 고속버스 배차하듯이 정기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경험들이 결국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그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보면요. 웨이모가 멈춰선 그 순간 테슬라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기술 격차가 실제 숫자로 또 거대 자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